도내 모든 학교가 다음 달 1일부터 전면 등교로 전환됩니다. 원격 수업 장기화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고3 학생 백신 접종 계획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등교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40명을 넘은 춘천 유흥주 전발 코로나19 확산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증가하고 백신 접종을 받고도 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만성적 경영난으로 시민의 이동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매년 수십억 원의 공적 지원에도 반복되는 운수업체 경영난, 문제점과 근본적 해결책을 짚어봅니다. 재직 시절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동서고속철 역세권 부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 전창범 전 양구 군수가 검찰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춘천에서 유흥주 전발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졌습니다. 40명을 넘은 확진자 확산세는 보름여 만에 비교적 진정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증가하고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이 감염되는 돌파 감염이 잇따라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유흥업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첫 확진자가 나온 지 보름 만인 4일 기준 42명까지 늘었습니다. 연쇄 감염 고리를 끊기 위해 종사자 전수검사와 불법 운영 점검 등이 이뤄지면서 다행히 확산세는 주춤해졌습니다. 관련 접촉자도 대부분 2주 자가격리를 마쳐 큰 고비를 넘겼다는 분석입니다. 그렇다고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최근 들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춘천 지역 확진자 105명 중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람은 10명, 9.5%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5월 확진자 77명 중 18.2%에 해당하는 14명의 감염 경로를 특정짓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감염 경로를 알지 못하는 그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지역 내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수도권 서울에서 많이 내려온 사람들 접촉해가지고 춘천 시민들이 감염이 됐는데 이제는 춘천 사람끼리 서로 감염되는 그런 상황이 점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치고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3일 확진 판정을 받은 90대 노인은 화이자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같은 날 확진된 30, 40대 군인 2명도 지난달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했지만 감염됐습니다. 이 같은 돌파 감염 사례가 도내에서만 11건이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바이러스 전파력이 강해지고 백신 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지 않아 돌파 감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도내 모든 학교가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등교를 시행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원격 수업 장기화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고3 학생 백신 접종 계획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등교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격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아이들의 건강, 정서, 학습 격차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배우고 성장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에 따라 14일부터는 전교생 600명 이하, 24일부터는 800명 이하로 전면 등교 기준을 확대합니다. 한편 전면 등교 후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거나 학교 내 확진자가 발생하면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학사 일정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전창범 전 양구 군수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동서고속철 역세권 부지를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7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 전 군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전 군수는 재직 시절인 지난 2014년 6월 동서고속철도 노선 발굴 용역회사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얻어 양구 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 전 군수가 취득한 해당 부동산은 몰수 보전 조치했고 유죄가 확정되면 공매 등을 통해 수익 전액을 국고로 귀속시킬 예정입니다.
양양군 주민등록 인구수가 13년 만에 2만 8천 명 선을 회복했습니다. 양양군은 5월 말 기준 양양군 주민등록 인구가 2만 8천 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양 지역 인구수가 2만 8천 명을 넘은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입니다. 양양군은 신축 아파트 공급 확대와 서울 양양 고속도로 개통 등 교통망 확충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이동권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서민의 발이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이용이 줄면서 운수업체는 만성적인 경영난을 겪는 곳이 많은데요. 원주시도 교통약자의 불편을 막기 위해 운수업체에 재정 지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매년 수십억 원을 지원해도 문제가 해소되진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들여다봅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장날을 맞아 붐비는 원주 도심의 버스 정류장. 한낮 초여름 더위에 기다리는 버스가 오지 않자 시민들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옛날엔 자주 왔었는데 아침에는 좀 자주 와요. 그리고 한 대가 빠지면 거의 1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버스 타기가 힘들어요. 여기 퇴근불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20분 간격이 있고 낮에는 보게 되면 1시간 반, 그때 2시간도 기다려야 돼요. 문제는 불규칙한 시내버스 배차 간격. 운수업체가 적자 해소를 위해 이용이 적은 일부 노선의 운행을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원주 시내버스 업체 중 한 곳인 태창운수는 최근 석 달 사이 5번 이상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회사 운행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옛날에 황금 노선인 것 같아도 푸탑 100% 적자 노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새로 설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 나름대로는 원주 시민의 최대한의 좋은 승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짠 겁니다. 앞서 해당 회사는 지난해 석 달 동안 휴업도 강행했습니다. 전 경영진의 부실 운영으로 이미 법정 관리 중인 데다 코로나19로 승객이 감소해 버스 운행이 오히려 적자를 키우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40여 명의 기사가 회사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직원 한 명당 1,000만 원가량의 임금과 수당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1인당 거의 1,000만 원 정도가 체불된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재정 지원을 안 해주면은 또 6월달, 7월달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버스 회사의 경영난이 교통약자의 불편으로 이어졌습니다. 인력 감소와 적자 보전을 위해 노선 운영 중단과 축소, 변경이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지역 운수회사에 12억 5천만 원의 재정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부채와 심화된 경쟁, 이용객 감소로 인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한 달치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3억 2천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럼 실제 한 달치 급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보면 그 대당 최소한 실제 보면 저기 59만 원 정도 원가가 나옵니다. 뭐 퇴직급여 충당금 이런 부분까지 다. 그런데 실제는 대당 움직이면 25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차량 대당이. 회사는 인수합병도 검토하고 있지만 수백억 원의 부채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에서 재정 지원을 확대하거나 준공영제 도입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준공제를 시행하는 게 실질적으로 저 근로자들 또 생활에도 안정이 되고 또 시민들한테도 조금 그래도 편의를 도모하는 자선책이 아니냐 이렇게. 원주시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재인 시내버스 특수성을 감안해 해마다 수십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지만 버스회사 재정 지원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어찌됐기는 좀 도와주면 우리市民들은 좀 좋잖아요. 버스만 타니까 우리는 시장에 와도 버스만 타고 오고. 무조건 회사에서 요구한다고 불편하다고 적자가 난다고 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무조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안 되잖아요. 회사 차원에서도 우리 시와 같이 해서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준공영제 도입 논의도 회사 법정관리 문제 해결이 우선입니다. 다른 운수업체 시민 등과의 사회적 합의도 필요합니다. 순수하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거지 19년도까지는 두 운수회사가 모두 흑자를 보고 또 이렇게 운영을 해왔었고 그래서 전혀 큰 문제가 없었어요. 사실상 없었는데
태창만 이제 과거에 이제 어떤 그런 경영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 시하고 그 운수회사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그게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운수회사는 자기네 돈 벌어야 되는데 자기네가 개인 내 재산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게 쉽게 합의를 내서 하기가 쉽지 않고.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서민의 발을 볼모 삼는 악순환이 계속될 시내버스 재정난. 땜질식 재정 지원보다는 경영 정상화와 종사자 고용 안정, 시민 이동권 확보 등 전반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고민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속초시가 7월 말부터 개최할 예정이던 속초 썸머 페스티벌과 속초 수제 맥주 축제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속초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까지 전파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는 주민 안전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름 축제를 취소한 만큼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개인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8일부터 춘천 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하향됩니다. 춘천시는 4일 이후 유흥업소발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강원도 중대본과 협의를 거쳐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8일부터 13일까지 봄내체육관 주차장에 드라이브스루 임시 선별진료소를 운영해 서울과 타 지역 방문자와 출퇴근자가 우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원주시 문마급과 귀래면, 불온면에 위치한 4개 농장에서 과수 화상병 등 과수 세균병이 발생해 원주시 농업기술센터가 긴급 방제에 나섰습니다. 센터는 농가 3곳을 폐원하고 검사가 진행 중인 농가 1곳은 방제 지침에 따라 처리할 방침입니다. 또 2차 전염 방지를 위해 발생 농장의 출입을 금지하고 인근 농장 등에서 예찰 방제단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지적장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수백만 원을 소액 결제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 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31살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개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지적장애인 B씨를 속여 휴대전화 3개를 개통해 300여만 원을 소액 결제하고 전화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890만 원의 재산 피해를 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정선 화암동굴내 안반수를 활용한 화장품이 개발됩니다. 정선군 시설관리공단과 뷰티바이오융합 미니클러스터 등은 7일 화암동굴수를 활용한 화장품 개발과 지역산업진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화암동굴에서 흘러나오는 안반수와 정선군의 고려 엉겅퀴 등의 임산물을 활용한 뷰티바이오 제품 개발이 추진됩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강수력본부와 춘천상공회의소가 7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발굴해 진행합니다. 협약식 후에는 춘천 제일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를 갖고 이날 구매할 생필품을 지역 복지관에 기부했습니다. 원주시와 횡성군이 해묵은 공동현안 해결을 위해 손을 잡습니다. 원주시와 횡성군은 8일 원주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원주공항 기능 강화, 군용기 소음 피해 공동 대응 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합니다. 양 기관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원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는 등 현안별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할 방침입니다. 주택가까지 파고들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리얼돌 체험방 들어보셨죠? 네, 인형을 이용한 사실상의 매춘이란 지적이 일면서 여성 성상품화 논란이 뜨겁죠.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방치를 했었지만 정부가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과 건축법을 근거로 단속에 나선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단속하는 건 행복 추구권을 침해할 거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